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죠. 대한민국 교육부의 2025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 이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어디로 향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 계획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는 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23년 조사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 인성교육에 꽤 만족하는 걸로 나왔어요. 5점 만점에 4점 넘게 나왔고 전년보다 살짝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학생, 학부모 만족도와는 좀 다르게 같은 시기에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학생들 인성 수준이 어떻다고 보냐 이 질문에요. 평균이 2.58점이었고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9%가 낮거나 매우 낮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전년도 38.9%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직접 대상자, 학생, 학부모하고 사회 전체가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2025년 계획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출몰점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열심히 한다 이걸 넘어서 사회가 체감하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숙제가 남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나름 노력하고 만족도도 있는데 사회 전체의 어떤 기대나 우려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게다가 그동안 여러 부처나 시도교육청에서 각자 이렇게 진행하던 사업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이런 필요성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여러 배경 속에서 2025년 계획이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2026년부터 시작될 5개년짜리죠.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이것까지 고민하게 된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작년 성과부터 한번 평가해 보면서 2025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계획에 어떤 디딤돌 역할을 했을 텐데요. 2024년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크게 보면 한 4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학교 교육 내실화 부분인데요. 인성연구학교라고 10곳을 운영했어요. 이걸 통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진짜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이 모델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랄까 학교 혼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거죠.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색사업 지원도 계속 해왔고요. 아, 대구의 마음교육 워크북 같은 거 말씀이시죠?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한 리더십 새싹 캠프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보훈부 주제가 다양해서 흥미롭긴 합니다. 근데 이런 단기 캠프가 진짜 학생들 리더십이나 인성 변화에 얼마나 좀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캠프 취지나 부처 간 협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역시 학교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후속 활동하고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2025년 계획에도 캠프가 계속 이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잘 반영되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그 민간 프로그램 인증제가 있었는데 이건 좀 방향이 달라졌어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서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신규 인증은 아예 중단됐고요. 2025년에는 기존 인증 연장 심사만 남았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이 조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인증제는 없어지는군요. 약간 의외네요. 그럼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쪽은 어땠습니까? 존중과 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놀이터 이거 효과 분석 결과를 보니까 지식 영역 점수가 0.45점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 활용이 분명히 잠재력은 크죠. 근데 안다는 거하고 실천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지식 습득 효과는 확인했지만 이걸 태도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려면 훨씬 더 정교한 설계하고 좀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겁니다. 2024년에 교사 연수도 진행하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기술 활용법 교육을 넘어서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거냐, 이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서울대하고 서울여대 연수 있었죠. 초등 79명, 중등 68명 이수했다고 하고 또 우수 교원 네트워크 통해서 워크북 개발한 거나 연구 발표 대회 같은 사업들도 있었네요. 이런 노력들이 개별 교사 역량 강화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학교 전체의 어떤 인성교육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점이 좀 더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수 사례 발굴이나 연수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 관건은 제 생각에는 학교 관리자의 의지,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협력 문화,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성과 분석에서도 보면 부처 간에 좀 유사한 사업들 통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 차원의 개선 요구가 나왔다는 점은 좀 의미심장해요. 개별 사업의 성공을 넘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화, 그리고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성과와 과제를 안고 이제 2025년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전이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전인적 주체로의 성장. 이 목표는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함양.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4가지 중점 과제가 있던데 그 첫 번째, 학교 교육 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핵심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긴밀하게 연계하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또 핵심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이나 공동체 역량,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이걸 단순히 도덕 과목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토론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법을 배운다거나, 과학 시간에 생명 존중을 배운다거나, 또 체육 시간에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는 식으로요. 모든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료의 예시로 나온 초등 바른 생활의 배려, 중등 도덕의 성찰, 고등 스포츠 생활의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방향인데 이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냥 형식적인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역시 교사들의 이해도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리더십 새싹 캠프 시즌2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에는 통일부하고 국가유산청하고 협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통일 리더십, 그리고 온고지신 리더십, 그러니까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거죠. 이런 주제로 캠프를 열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 원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지적하신 그 단기 캠프의 한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역시 관건입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나 가정에서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잘 녹아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이제 폐지 수순이라서요. 2025년에는 신규 인증 없이 기존 인증 딱 1개 과정 연장 심사만 진행합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점 과제인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교사 지원 체계의 핵심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협력체제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거죠. 특히 2025년에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이걸 주제로 워크북을 개발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책상 위에 쌓아두는 자료가 아니라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참여 교사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 7천만 원이네요. 서울대, 서울여대에서 하는 그 선도교사 양성 연수요. 예산 1억 원짜리. 이것도 계속되는데 현장 적용 실습 확대하고 교육청 연계 강화를 개선 방향으로 잡았군요. 단순히 이론 연수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수 내용이 실제 교실 상황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개선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 현장의 좋은 실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
예산 6천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 예산 5천만 원, 이것도 계속 운영합니다. 특히 이 두 시상식을 좀 연계해서 개최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이나 홍보 강화를 통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려는 계획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시상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성과 경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성과 공유도 좋은데 사실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실패 사례 같은 것도 좀 같이 공유하고 배우는 문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홍보 강화, 여기에도 예산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지적된 국민 인식과의 간극을 좁히려면 단순히 정책을 알리는 걸 넘어서야 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홍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가정과 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좀 깊이 있는 메시지하고 소통이 같이 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는 협력이 강조되는 추세가 여기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군요. 네, 그렇죠. 2024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 연구학교 10곳 운영, 예산 1억 원인데요. 이걸 계속하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공유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경기, 충북 등 5개 시도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급에서 시도 중인데 중요한 건 이 모델들이 각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또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느냐겠죠.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늘봄 학교나 방과후 학교 같은 걸 활용해서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이것도 예산 3.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늘봄 학교가 요즘 확대되고 있는 초등 전일제 및 방과후 통합 지원 체제잖아요. 이걸 인성교육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어요. 단순히 프로그램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 형성이나 공동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나 그냥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요. 인성교육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문성을 갖춘 강사나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그리고 학교 정규 교육 과정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런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우수 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정과의 연계는 그럼 어떻게 구체화되나요? 온라인 플랫폼 학부모 온누리 이걸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한다고 언급되는데 자녀 양육, 마음 건강, 미디어 리터러시, 학폭 예방 주제가 정말 다양하긴 하네요. 근데 온라인 교육만으로 실제 학부모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은 높지만 실제 참여율이나 교육 효과는 좀 미지수일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라인 교육하고 더불어서 학교 설명회나 상담 주간 같은 걸 활용한 오프라인 소통 강화라든지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에 가정 연계 교육자료 발굴 확산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자료만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워크숍 형태 같은 걸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20년-2030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다음 5년을 준비하는 해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행 2차 계획,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이걸 평가하고 또 디지털 대전환이나 학령 인구 감소, 사회적 가치관 변화 같은 이런 급변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해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걸 위해서 기초 연구도 진행하고 6월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9월 30일까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획 수립 자체에 5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법정위원회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제5기 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운영 예산 500만 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예산 2천만 원, 이것도 강화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5년 단위 종합계획이라는 게 실제 학교 현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너무 좀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번 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려고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계획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현장 변화에 좀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큰 과제죠. 이번 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단순히 5년치 목표를 딱 정하는 걸 넘어서요. 중간에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기 쉬운 좀 유연한 계획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원 방안을 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거고요. 다양한 부처들,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방통위 등등 많은 부처와의 협력도 단순히 사업 목록만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실질적인 연계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학교, 그리고 전문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겠네요. 교육부가 총괄 조정을 하고 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학교는 실행을, 전문기관은 연구와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인데 이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돌아갈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각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졌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삐걱거리면 효과를 보기 어렵잖아요. 정기적인 협의하고 성과 공유,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율하는 시스템이 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교육부의 2025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통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교사 지원과 환경 조성, 그리고 특히 강조되고 있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이게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다음 5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와 일반 국민의 우려 사이의 간극을 이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는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또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마을 공동체,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이런 비공식적인 관계나 공간들이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어떤 좀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교육 시스템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자발적인 관계망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오늘 메타버스 활용 사례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이나 가상 체험 도구를 넘어서요. 계획에서 강조하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라는 이 세 축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려면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그냥 피상적인 연결을 넘어서 진정한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